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국어 5단원 9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240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쓰기와 대화하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러분 요즘 책 많이 읽으시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책의 제목을 잠시 떠올려 볼까요? 어떤 책 제목이 떠오르나요? 네, 선생님도 지금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떠오른 책은 복제인간 윤봉구. 자, 그러면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에서 인상 깊은 문장을 한번 찾아서 써볼까요? 네, 선생님 책 제목은 복제인간 윤봉구고 글쓴이는 임은하 작가님이 쓰셨습니다. 자, 이 책을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까닭과 그 책에서 인상 깊은 문장을 찾아서 여기에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써보세요. 네, 선생님이 이 복제인간 윤봉구라는 책을 추천하는 까닭은요. 복제인간이 있는 세상이 어떨까? 그리고 또 그 복제인간이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 여러분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하였습니다. 네, 이 책의 줄거리를 잠깐 소개를 하자면 네, 여기 뒤에를 보시면 자, 주인공은 윤봉구 12세입니다. 그리고 이 윤봉구에게는 형이 하나 있어요. 형의 이름은 윤민구고 1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둘은 키도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고 혈액형도 똑같고 외모가 거의 똑같아서 형제라기보다는 쌍둥이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닮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봉구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복제인간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요. 네,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나는 복제인간이다. 아니 그럴 리 없다는 두 가지 생각이 자리를 바꿔가며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엄마에게 물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게 진실일까봐 두려워서였다. 확인하기 싫었다.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잊어버리려고 무지했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생각들은 희미해져 갔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진짜로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하루하루 재밌게 보낼 때가 더 많았다. 내가 복제인간일 수도 있다는 건 책장에 꽂혀있는 읽다만 만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같기도 했다. 하지만 불쑥불쑥 그 생각이 내 머릿속을 쳐들어와 불안하게 만드는 건 바로 형. 그날 이후 표정이 없어져 버린 형의 얼굴이었다. 네, 자기가 복제인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뒤쪽으로 넘기면 하여튼 내가 기억하는 그 즈음부터 나는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형하고 싸워서 분하거나 매운 양파를 깔 때면 늘 재채기가 먼저 나왔다. 그게 마음이 쓰이기 시작한 건 내가 복제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다. 눈물이 아니라 재채기? 혹시 내가 복제인간이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과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알아보려고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적거려 보았다. 하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얻지 못했다. 그저 내가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게 진짜 인간이 아닌 가짜 인간이라 그런 것 같아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재채기가 미웠다. 내가 남들처럼 따뜻한 눈물을 흘리는 순간 곰이 웅녀가 되듯 동굴 밖으로 나와 진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만 같은 엉뚱한 생각마저 들곤 했다. 하얀 편지 봉투가 눈에 띄었다. 나는 봉투를 집어들고 어둠 속에서 살펴보았다. 윤봉구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보내는 사람은 없었다. 뭐지? 편지를 뜯으며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나타나면 반겨주기라도 하듯 켜지는 불빛 때문에 나는 편지지를 펼쳐 바로 읽을 수 있었다. 편지에는 컴퓨터 글씨체로 쓰여진 딱 한 문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네가 복제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또 반전이 있으니까 궁금한 친구들은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뽑은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은요. 난 내가 진짜가 될 수만 있다면 심장에 까짓 철판떼기 10개를 넣는데도 상관없어 라고 형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이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서 그 형 때문에 자신이 복제인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책을 고를 때에는요.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을 만한 주제가 있는 책을 고르면 더 이야기할 거리가 많겠습니다. 자, 옆으로 넘겨볼게요. 249쪽입니다.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써봅시다. 네, 책 제목을 여기 가운데다가 쓰시고, 자, 책에서 인상 깊은 내용, 그리고 글쓴이의 생각, 또 글쓴이의 생각과 다른 나의 생각, 또 한 부분은 선생님은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난 표현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것을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여기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네, 선생님이 정리한 이 책에서 인상 깊은 내용은요. 1살 차이 나는 형과 쌍둥이처럼 닮은 외모, 그리고 키, 몸무게, 혈액형을 토대로 스스로 복제인간이라고 의심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자신이 복제인간임을 알고서 좌절하는 장면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글쓴이의 생각을 알 수 있었는데요. 자, 인간의 수명을 늘려주기 위한 복제인간 기술, 과연 도덕적으로 올바른지에 대해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난 표현도 찾아봤습니다. 네, 복제인간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명백한 반칙이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문장을 그대로 따라 쓰거나 인용할 때에는 큰 따옴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상 깊은 문장도 이렇게 큰 따옴표를 쓰면 인용했다 라는 문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재미있게 읽은 책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아래 책 선생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달랐던 점 또는 궁금했던 점을 중심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써보세요. 4번, 자음자로 질문하기를 이용해 글쓴이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해 봅시다. 자, 활동 방법은 기억부터 희읍까지 자음자 질문 카드를 상자에 넣습니다. 상자에서 자음자 질문 카드를 뽑고 그 자음자로 시작하는 질문을 만듭니다. 질문은 한 문장 이상 또는 짧은 낱말로 써도 됩니다. 자음자를 활용해서 만든 질문을 묻고 답하기를 해봅시다. 네, 질문을 쓸 때는요, 그 질문과 관련 있는 책의 쪽수를 함께 쓰면 그 질문이 나온 곳을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친구와 함께 이 질문 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 자음자 질문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기억을 뒤집으면 기억으로 시작한 질문을 만들 수 있겠죠? 네,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무엇인가요? 네, 또 니은을 뒤집으면 내가 만약 복제인간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자, 비읍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복제인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이응을 뒤집어 보면 이 책에서 일어난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지읒은 작가가 이 책을 통해 전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자음자 카드를 이용해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교과서 243쪽입니다. 5번 3, 4를 바탕으로 하여 글쓴이에게 편지를 써봅시다. 네, 이 글을 쓴 작가에게 한번 편지를 써보는데요. 아래를 한번 볼게요. 편지의 형식을 생각하며 편지를 써야 해. 또 글쓴이가 생각한 주제, 표현 따위에서 궁금한 점을 편지에 쓰면 좋아.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재미있게 읽은 책의 작가님께 편지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네, 선생님 편지를 한번 써봤는데요. 여기를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편지를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을 쓴 이문아 작가님께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작가님의 소설 복제인간 윤봉구를 읽으면서 손에 땀을 쥐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만약 나도 복제인간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인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기술인 복제인간이 사회적, 윤리적으로 올바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고 감동적인 작품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2020년 땡월 땡일 땡땡땡 올림.
네, 이렇게 편지 글의 형식으로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자, 한 장 넘겨봅시다. 자, 반에서 친구들과 책을 추천하고 질문을 해봅시다. 자, 책을 읽고 깨달은 점을 생각하면서 책을 추천하면 좋겠어. 비슷한 주제를 다른 책들도 함께 추천하면 좋겠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과 함께 글쓴이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도 말하면 좋겠어. 네, 그래서 친구들과 서로 책을 한번 추천해보고 그 추천한 책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기에 질문을 한번 써봅시다. 네, 여러분들 댓글에도 많은 책들을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 2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네, 첫 번째 책은 굿바이 6학년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이렇게 뒤를 돌려보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단편 소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7가지의 종류는 로맨스도 있고 미스터리도 있고 호러도 있고 네, 마음 따뜻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학년이니까 굉장히 공감이 되고 이해도 쉬울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김인현 태극기 특공대라는 책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난 김인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 역사적 소설로 담은 책인데요. 여기 나온 이 주인공이 직접 태극기 목판을 만들어서 김이 독립운동 네,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내용의 역사 소설입니다. 이것도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친구들이 추천한 책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한번 써보세요. 네, 마지막 되돌아보기입니다. 245쪽. 자신의 독서 습관을 점검해 봅시다. 책을 읽기 전, 그리고 읽는 중에, 또 읽은 후에 점검할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고 매우 잘함, 보통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번 단원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